자, 1번.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자는 거. 자, 이 이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에 던져주죠. 선택지에서 틀린 말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한 거지. 그러니까, 어느 문단에 언급이 되어 있지? 라는 거를 찾아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항 한번 보면, 자, 보기에는 윗글과 관련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자, 이제 윗글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쭉 이야기를 하고 학생 A가 윗글을 AD와 같이 평가를 했대요. 그래서 AD가 지금 보니까 요게 나와 있네. 각각의 판단 기준을 기억에서 찾아 쓰시오. 그래서 기억이 여기 있어요. 이거는 그냥 위에 거 읽고 그냥 가라는 거네. 지문의 내용하고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그죠? 그냥 이것만 읽으면 나오네. 그 다음에 AD 중 윗글을 잘못 이해한 내용을 골라라 했습니다. 그리고 판단한 이유를 쓰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윗글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윗글하고 연결을 시켜봐야 되겠구나 라는 거죠. 내용 일치 문항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 자, 그럼 지문의 내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자, 조선 초 지방에는 자치기구인 유향소가 있었는데 이 기구는 전직 품관들이 중심이 되어 주로 지방의 행정실무를 담당했던 향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하였다. 자, 지금 읽어보니까 유향소라는 것이 핵심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얘는 지방의 자치기구고 그리고 이제 조선 초죠. 그리고 전직 품관들이 중심이 됐다. 자, 전직 품관이라고 해서 밑에 뜻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고려 조선시대에 품계를 가진 벼슬아치. 근데 벼슬아치네요. 그죠? 자, 그래서 뭐 했냐면 주로 향리. 자, 향리도 정의를 내려줬죠. 바로 지방의 행정실무를 담당한 걸 향리라고 했네요. 이거를 감찰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야. 조선 초 중앙정부의 손길이 잘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향리가 백성을 수탈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유향소는 향리가 백성을 수탈하지 못하게 하고 수령을 올바로 보좌할 수 있게 견제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자, 그래서 계속 유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핵심은 좀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역할을 보니까 향리가 백성을 수탈하지 못하게, 두 번째 수령을 올바로 보좌할 수 있게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또한 유향소는 수령에게 조언하는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였고, 그래서 수령에게 조언하는 자문기관의 역할을 했다. 계속 지금 유향소죠. 관아에 소속된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일을 규찰하고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풍속을 바로잡는 교육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자, 그래서 이 관아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일이 있다면 그거를 규찰하고 바로잡았다. 그 다음에 풍속을 바로잡는 교육적인 역할까지 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유향소의 지금 역할, 아주 긍정적인 역할이 나와 있죠. 자, 유향소 이처럼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으나 수령 또는 향리들과 결탁하여 부패를 저지르고 백성을 수탈하기도 하였다. 부정적인 모습이 나오네요. 수령 또는 향리들과 결탁해서 부패를 저지르고 백성을 수탈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자, 이러한 폐단에 더하여 이제 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유향소에 속한 인물이 반역의 일부 가담한 사건이 일어나자 세조는 유향소를 폐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해서 이 세조가 유향소를 폐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을 보니까 유향소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 유향소의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그런 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조가 폐지해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갑시다. 이후 살림 세력이었던 김종직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네요. 향리가 풍속을 해치는 것을 막고 향사례를 시행하기 위해 유향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김종직은 유향소가 필요해요. 자, 그 이유 첫 번째 향리가 풍속을 해치는 것을 막아야 된다. 두 번째, 향사례를 시행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필요성을 주장해내요. 향사례는 향촌 교화를 목적으로 시행한 의례로 활을 쏘며 덕이 높은 이를 기리고 백성들에게 선을 권면하는 행사였다. 자, 이제 향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자, 향촌 교화가 목적이다. 그래서 활을 쏘며 덕을 높이는 이를 기리고 선을 권면하는 행사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덕이 높은 이를 기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선을 권면했다라는 거죠. 자, 김종직이 속한 사림 세력은 중앙관권의 지방사회 장악을 반대하였기에,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김종직이 속한 이 사림 세력들은 중앙관권이 지방사회 장악을 반대했다는 거야. 그래서 관주도의 향촌 통치를 반대하며 자율적인 향촌 질서를 수립하고자 했는데, 자, 그래서 똑같은 말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관주도의 향촌 통치는 같은 말이고, 그래서 자율적인 향촌 질서를 수립하고자 했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할게요. 뭐 이렇게. 자, 유양소 복원 주장에는 지방사회를 바라보는 이러한 사림의 시각이 깔려 있었다. 결국 성종의 윤허로 만들어진 기관은 이제 성종이 허락을 해주네요. 윤허를 해줍니다. 향사례 시행에 초점을 뒀고, 향사례 시행에 이제 초점을 뒀대요. 이로 인해 명칭도 유향소가 아닌 향사당으로 정해졌다. 그래서 이제 명칭이 향사당으로 바뀝니다. 자, 향사당은 반복되고 있고요. 핵심어죠. 자, 유향소의 성격을 이어받았지만, 지방 사족들의 정치적 역할 수행이 주가 되었던 유향소에 비해 교육적 성격이 더 강한 기관이었다. 그래서 교육적 성격이 더 강한 기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김종직이라는 분. 그래서 이분이 유향소의 필요성을 주장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바로 중앙관권의 지방사회를 장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겉으로는 향사례 시행과 향례 풍속을 치는 것을 막고는 겉으로는 그 표면적으로 이걸 주장했지만 이면적으로는 지방사회 장악하는 걸 반대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성종이 윤회했을 때는 향사당, 즉 교육적 성격만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라라고 윤회를 해줬네요. 자, 세 번째 문단. 향리 세력의 권력 남용을 막고 향촌을 교화하는 것은 조선의 중요한 과제였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향리 세력의 권력 남용을 막고 향촌을 교화하는 것이 이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조선시대의 정부는 각종 직임을 지방사족에게 부여하여 그들을 지방 통치의 주체로 이끌어냄으로써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자, 그래서 그 각종 이 직임을 지방사족에게 부여해서 지방 통치의 주체를 만들어서 그 위에 있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유향소와 향사당은 유향소가 이제 향사당 핵심어죠. 향리를 견제하고 향촌을 교화하는데 기여했다는 의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1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이제 아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인데 보면 이 김종직이라는 분이 두 번째 문단의 핵심어죠. 유향소 복원 두 번째 문단이죠. 중앙관권 주도의 향촌 통치를 강화하고자 했는데 강화가 아니었습니다. 자, 얘는 지금 두 번째 문단의 셋째 줄, 이 문단의 셋째 줄로 한번 가볼게요. 셋째 줄로 가면 중앙관권의 지방사회 장악을 반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했다. 그래서 틀렸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2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문항으로 가보면, 자, 이번 주제 탐구 독서 활동에서 주제를 무엇을 할지 정했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너를 찾아와서 내가 우리 학교에서 역사 박사로 통하잖아. 이번 주제 탐구 독서 활동의 목표를 조선의 지방자치기구 탐구로 정했는데 관련해서 읽을 만한 글이 없을까? 아, 나 얼마 전에 조선시대 때 지방사회에 사족들이 설립한 유향소와 향사당에 관한 글을 읽었어. 지난 수업 시간에 좋은 글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잖아. 자, 이제 좋은 글을 선택하는 방법을 언급을 하네요. 그걸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보면 그 글이 내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학생에게 그랬더니 독서 목적, 신뢰성, 공정성, 내용 전개 방식 등을 고려해서 글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지. 이건 현실적인 대화가 아니죠, 지금. 그죠, 뭐? 갑자기 친구들끼리 대화하는데, 야, 우리 저번 시간에 좋은 글을 선택하는 방법이 어디? 야, 독서 목적, 신뢰성.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자, 학생이 이 글은 조선의 지방자치기구에 대해 다루고 있어서 내 독서 목적에 잘 맞을 것 같다. 아하, 나왔습니다. 독서 목적하고 연결이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독서 목적 기억에 나와 있는 얘는 A 부분하고 연결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B 부분, 편향된 측면에서 지방자치국의 긍정적인 점만을 다룬 점은 아쉬웠어. 자, 편향된 측면이고 긍정적인 점만 다뤘다라고 되어있죠. 자, 이거는 공정성을 지적을 한 거네. B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 어떤 사료를 근거로 한 것인가 제시되지 않아서 글의 내용이 믿을만한 내용인지 의문이 되어서 믿을만한 내용인지 신뢰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C 부분은 바로 신뢰성이구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유향소가 폐지되고 향사당이 설립되는 과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되어 있어서 글을 이해하기 쉬웠어. 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 이거는 내용 전개 방식하고 연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학생 A가 A부터 때 각각의 판단 기준을 써라. 그래서 A는 독서 목적, B는 공정성, C는 신뢰성, D는 내용 전개 방식으로 바로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 가로 2번. 윗글을 잘못 이해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보니까 잘못 이해한 건 B였습니다. 자, B였는데 왜 그러냐? B를 보니까 긍정적인 점만 다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 첫 번째 문단에 여섯째 줄, 밑에서 셋째 줄이에요. 그래서 가보시면은 1문단에 여섯째 줄부터 끝부분까지를 근거로 가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긍정적인 역할도 했으나 수령 또는 향리와 결탁해서 부패를 저지르고 백성을 수탈하기도 하였다. 자, 결국엔 뭐예요? 부정적인 측면도, 그죠? 측면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말을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B를 적어놓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뭐야? 부정적인 측면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를 찾아서 요걸 그냥 말로만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없죠?